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 돌아오자마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0조의 추경을 확정했습니다. 이르면 여름 휴가 때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소비 쿠폰을 받습니다. 과천 법무부 청사 앞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입국 관련 자료를 공개했죠. 야당은 그 원자료를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학병원에 입원한 김건희 여사에게 치킨을 배달해달라 이런저런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고 토로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 전 발빠르게 움직인 건데요. 3대 특검 본진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들의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추경의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아마 감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죠.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건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소비 쿠폰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그리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비 쿠폰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최대 200만 원 좀 넘게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 여름휴가 때 쓸 수 있게 하겠다 아니면 하반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반기는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경기가 너무 오랫동안 안 좋았고 거기에 12.3 비상계엄까지 터지면서 실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뭐 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까지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4분기 연속 이어진 한 0%대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좀 충격요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처음에는 지금 민생을 회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소비를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세수가 더 늘어나고 다시 경제의 선순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바란 것이고요. 또 전 국민도 일반적으로 15만 원까지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세금을 많이 내신 국민들께서도 국가가 어느 정도는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차별 지원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생활수급자, 좀 장애인들,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지원하는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이 혼용된 지급 방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절충형을 결국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 상승 우려 그리고 재정 부담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재정을 써야 될 때라고 하는데 재정이 있으면 써야죠. 근데 지금 문제는 재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게 됩니다. 이번 수포 추경을 하게 되면. 네. 10년 전에 600조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2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용등 강등까지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이제 물가 지금 생활물가 오르고 있고 집값은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이른바 미친 집값 그 전고점을 경신해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시중에 돈이 더 풀리면은 물가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풀어야 되는 것인데 이 승수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조 원을 풀면은 얼마 정도가 경기 진작에 실제로 사용되느냐 한국은행의 분석인데 전 국민한테 지원금을 풀었을 때 승수 효과는 0.33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에 투자했을 때 승수 효과는 0.86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투자하고 그리고 지원금을 주더라도 저소득층한테
집중적으로 줬을 때 그게 소비로 이제 직결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전체 규모에서 기초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한테 지급되는 비율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나머지 돈은 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사례금 이런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이제 짙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하는 총재가 너무 오랫동안 경제 성장률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통해서도 물가 상승률은 거의 미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사실상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소비 쿠폰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좀 경기 진작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보편적 지급의 경우에는 세금 내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애운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일부 지원을 했을 때 이게 또 소비 효과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어떤 경제 정책 학자들과 같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빚을 오랫동안 못 갚은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탕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그간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우선 이제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걱정 안 해도 될지 몰라요. 결국은 이게 집에 이제 빚이 막 늘어나는데 부모님이 대출 더 받아가지고 야 일단 대출 받아. 그래서 소고기 사 먹자. 맛있지? 근데 니네 이거 1억밖에 안 되니까 니네가 나중에 커서 갚으면 돼.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걱정이 아니라 우리 나라 걱정이고 우리 2세대 걱정인 겁니다. 이 채무 탕감에 대해서는 이게 코로나 때 이제 그 대출 받았던 것이 9월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갚았던 사람은 뭐냐? 그러면은 언젠가는 버티고 있으면은 나중에 결국 탕감된다. 앞으로 누가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특히 이제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은 탕감해 주더라. 이런 인식, 그런 것을 오히려 좀 기대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도덕적 해이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그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세금 탕감해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뭐냐라고 하는데 그런 반론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돈을 탕감해주는 부분은 7년 동안 5천만 원 미만의 어떤 비용을 갚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7년 이상 갚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회생 능력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 정부가 탕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회생이라든가 파산 면책을 통해서 사실상 빚을 안 갚아도 되거나 상당히 면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 절차를 거쳐서 오랜 기간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보다 정부가 한 번에 배드뱅크를 설립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자영업자들이 다시 회생하는 힘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말 아낀다. 미래 세대에 빚을 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한 1,000조 적자에서 1,280조가 됐어요. 그러면 3년 동안 거의 280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을 안 써도 빚은 늘어날 수 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해줘서 경기가 살아나야지 법인세가 늘어난 거예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법인세가 최악으로 감소했고 그래서 재정 적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결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세수가 사상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빚이 거의 2배가 늘었어요. 진짜 놀라운 그 기술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기가 살아났습니까? 그때는 세수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경기가 침체됐고 그 세수 감소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문 정부 때는 그래도 세금이라도 많이 거쳤는데 지금은 세금도 안 거치는데 돈은 계속 그렇게 많이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문 정부 때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재정 부담에도 강행한 이런 정책이니까 좀 정교한 정책이 있어서 잘 효과는 극대화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국 후에 추경안 의결이 있었고요. 각종 이런 국정 현안 추진을 위해서도
여야 통합을 우선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번 주말에 또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면서 초청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지난 정권과 또 대비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난해 야당 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이재명 당시 대표가 회동을 가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720일이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하래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 했는데 아닙니다. 오늘 저 손님 말씀을 먼저.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 고맙습니다. 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년이 730일이니까 거의 2년 만에 이루어진 회동. 당시에도 이제 빈손 회동에 그쳤다 이런 비판도 언론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어떤 메시지가 오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번에는 여야 회동 18일 만에 취임 18일 만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대비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과거의 대통령들의 영수회담 같은 거 보면은 정말 격식을 갖추고 무슨 말 한마디라도 정해놓고 뭔가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대화하는 건 그냥 의제 제한 없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예. 의견을 듣고 또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도움 받을 건 도움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국무총리 인선이라든가 이번에 추경안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현안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과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여지고 또 저번에 취임하자마자 비빔밥을 같이 국회의장하고 같이 여야 대표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등 법안 개정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사실상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격이 없는 대화 그리고 그게 실제 결과로서 이어지는 실용주의적 대화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3년간은 정말 뭔가 이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은 한국 경제가 또는 정치가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정말 발목에 묶였던 끈이 풀려서 확 날아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화와 협치로서 뭔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부가 되길 바라고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